자, 재밌는 리포트를 발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롯데쇼핑의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폭염주의보까지 막 나타나는 상황인데 기리분들 더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공모주 좋았다. 자, 오늘 사이닉 솔루션이 상장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요. 기간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렸죠. 청약 증거금이 무려 4.4조 원이나 몰렸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급등 출발, 시작과 동시에 2배 상승하고 출발했고요. 저기릿은 2개를 받아서 1만원이 넘는 수익 바로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가 갈수록 관심을 받는 지금 더 좋은 기업이 되길 바라고 기리분들도 늘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코스피 비중 최저치. 요즘 증시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삼전은 좀 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갈수록 코스피 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전의 비중은 항상 20% 위였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5분의 1이 삼전이었죠. 하지만 이게 어느덧 14.5%까지 줄었다고 하네요. 자, 물론 비중이 줄어드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삼전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데 삼전만 움직여도 가능할 정도로 크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낮아지는 게 삼전한테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전이 쪼그라든 게 삼전의 주가가 최근 들어 뭐 빠져서 쪼그라든 게 아닙니다. 다른 애들이 올라서 쪼그라들었다 보니까 삼전 주주 입장에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다시 삼전의 비중도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죠. 잘 될 수 있을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LG전자 어닝 쇼크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작년보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주요 시장의 소비 심리가 나빴고요. 미국 관세 비용 부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 와중에 생활 가전이랑 냉난방 공조는 나름 선방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TV, 노트북 등 디스플레이 쪽 있죠. 여기가 적자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오늘 주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영향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걸 직접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한다. 자,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최근엔 좀 잠잠해서 그래도 이제 정신 차렸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겠죠. 일단 이 와중에 12에서 15개국의 관세선을 통보한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새벽에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청구서를 보낼까요? 그리고 어제 미국 재무장관은 협상 미진 국가에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말 그대로 7월 내로 다 끝내자잉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지 전 세계는 다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챙길 건 챙기고 줄 건 주는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좋은 결과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답답해서 내가 뛴다. 참 머스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하고 싶은 거를 다 성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머스크 기업인이 정부를 상대로 그냥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목표는 거대당이 되는 게 아니라 딱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2석 그리고 하원 10석 이 정도만 챙기는 게 이 사람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받을 거 다 받는 캐스팅 보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당연히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타날지 일단은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전기차, 로보택시, 우주, 뉴럴링크 등등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규제도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혹시나 또 새로운 규제가 나타날지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테슬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이 바로 뒤에서 기술 패권을 위해서 막 달려오는 이때 테슬라를 과연 규제할 수 있을지, 아마도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오늘 지금 데이마켓에서 또 5%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의 머스크가 이 정도면은 진짜 오너 리스크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타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서울에 트램이 다녀요. 자, 한국에서는 트램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어디 뭐 관광단지 이런 데 가야 잠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해외에 나가서 트램을 보면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서울에서 트램을 개통한다고 합니다. 자, 내년 9월 개통 예정이고요. 위례선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운행 구간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 여기까지 5km 정도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트램이 많이 생길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쉽지는 않겠죠. 땅 크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땅 크기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워낙 도시에 밀집되어 살다 보니까 노선이 정해져서 움직이는 트램을 운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은 차 다닐 곳도 없죠. 그럼에도 다른 지역은 그래도 슬금슬금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대전과 세종에서는 트램을 이미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나중에 트램 나오면 한번 구경을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비 쿠폰 어떻게 신청해요? 최대 55만원을 주는 소비 쿠폰이 곧 나옵니다. 2주 뒤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받는 건지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1일 오전 9시부터 희망하는 카드, 카뱅,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죠. 대부분은 15만원이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카드가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길 원한다면은 자치단체별 상품권 앱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어떡합니까?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9월 22일에는 2차 지급을 한다고 하고, 이거는 10만원씩 추가 지급을 하는 건데 단 상위 10%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21일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조선주 하락은 기회다. 요즘 조선방산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피크아웃인가, 아니면 피크아웃이 아니더라도 몇 개월간 좀 쉬어가는, 좀 많이 쉬는 그런 구간이 진입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일단은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중국 철강 감산 때문에 나타나는 후판 가격 상승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원재료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북미 LNGC 발주 지연 등의 이유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SK증권은 조선주 전반에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이는 당연히 매수 기회다.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이번에도 조정받았으니까 다음에 뭐라고?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일단 발주 지연은 어차피 늦어봐야 내년에 다시 올 거고, 결국 한 번에 많이 오니까 그것도 오히려 좋다. 그리고 또 시장 눈높이가 높은 거는 최근 들어 조정받았으니까 이 또한 기회일 것이며, 올 하반기에 한미 조선어 협력안 발표 시 충분히 급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과연 조선주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다음입니다. 현대제철 중국 감산 기대가. 자, 방금 봤다시피 조선주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후판 가격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판을 파는 업체, 당연히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철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은 현대제철의 목표가를 43,000원으로 상향하며 2분기에 흑자 전환, 그리고 중국의 감산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하다는 건데, 다만 개인적으로 철강주를 본다면은 이거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지 않나. 2차 전지를 저는 이제는 슬슬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까지 같이 노릴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제철 주봉을 보면 최근 들어 좀 올라가는 모습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쇼핑 베트남에서 잘 나가요. 자, 재밌는 리포트를 발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롯데쇼핑의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베트남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참고로 롯데쇼핑은 베트남에서 장기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출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무려 2008년부터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로 진출을 했었는데,
보통 베트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빈 그룹, 여길 봐도 빈, 저길 봐도 빈이죠. 그런데 롯데쇼핑은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23년에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가 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 매출이 1.6조인데 2030년까지 3조 매출이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제 뭐 라이징 스타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커져가는 소비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롯데쇼핑이 어디까지 클지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기르분들 베트남 갈 일 있으면 롯데쇼핑도 한번 들려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마오타이주 가격이 하락 중. 중국을 대표하는 술이죠. 마오타이. 그런데 이 마오타이의 가격이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무려 20%나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3도짜리 페이텐 마오타이라는 그 술의 가격이 34만원까지 최근 하락했고 더 하락해서 20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봤더니 없어서 못 먹는 이 술이 남아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수 시장도 안 좋기도 하고 중국 당국에서는 공직자들에게 금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이나 좀 비슷하게 업무 식사에서 뭐 담배, 술 제공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 좀 남나 봐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중국 술 특히 마오타이를 좋아한다면은 지금 사 먹을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기주모테주의 주가를 봐도 최근 들어 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중국 드론 대응 전투부대 창설 가능성. 이번 우크라 전쟁이 지나가면서 전 세계는 딱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금액도 얼마 안 하는 드론이 몇십억, 몇백억짜리 무기를 부시고 다니니까 이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갈수록 이제 드론은 더 발전한다는 게 무섭고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드론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교환비가 말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뭐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미국은 드론을 활용해서 방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 대응 부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나중에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메타 차세대 AR 글래스 꺼낸다. 자, 이거는 제가 올해 말부터 27년 초까지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건 바로 AR 글라스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메타버스까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제 AR 관련주, VR 관련주 거길 넘어서 엔터와 게임주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그러한 시기를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메타에서 마침 차세대 AR 글라스를 10월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또한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슬슬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애플도 27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샤오미도 지난달에 이미 첫 제품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이거 AR 글라스 뭐 신기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쓰는데 물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쓸 데가 딱히 없었습니다. 신기하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있죠? 맞습니다. GPT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행 갈 때 자동으로 뭐 내가 보는 것들을 다 번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길을 찾아준다거나 앞에서 이제 자동차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방향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혹은 공부할 때 자동으로 부연 설명을 해준다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딱 어떤 제품을 봤는데 인터넷이 더 싸다는 걸 알려준다거나 혹은 뭐 간단한 게임을 한다거나 등등 이제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또한 결국은 미래겠죠.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관련주인 라운텍의 주봉이 이제 방향이 좀 바뀔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만드네요. 이 또한 미래의 텐베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